안녕하세요. 예, 2026년 7월 7일 허영강 38문화TV 제14회 방송 한탄강 댐 붕괴 경고에 대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무슨 댐 붕괴냐 하고 의아해하실 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다른 나라에서 있었던 사진을 응용을 한 건데요. 우리 한탄강 댐은 이런 일은 없습니다. 이럴 일은 없지만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경각심을 주는 측면에서 이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댐이 두 번이나 붕괴한 역사가 있습니다. 96년하고 99년 그때 댐이 두 번이나 붕괴를 했죠. 이 댐을 지은 거는 대한민국의 최고 회사라고 하는 현대건설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이명박 대통령이 이 사장 시절에 이 연천군에다가 안전각서까지 이렇게 썼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무너졌어요. 근데 이거 자세히 보면 이 콘크리트로 된 본댐은 무너지질 않았어요. 양쪽에 이쪽 이거는 96년, 99년인데 이렇게 양쪽 옆으로가 터진 거죠. 그냥 이 콘크리트가 아니라 이 흙 있는 부분, 이쪽 부분이 무너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위험성을 지금도 똑같이 여기가 화산지대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또 생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현대건설이 세계적인 회사인데 이런 거 계산 안 했겠습니다. 안 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결론적으로 붕괴를 했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위에서 보신 바와 같이 이 댐 여기는 절대로 안 부서질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근데 좀 위험한 거는 이쪽 양쪽 지역. 여기 화산지대다 보니까 이 점성이 약합니다. 이런 것들이 또 저기 화산지대다 보니까 군데군데 구멍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댐에 물이 잠기면 역류 현상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걸 우려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 댐이 있는 이 좌측 좌안 지역을 이게 이제 성산이라고도 하고 성령산성이라고도 합니다. 이 산을. 근데 이 산에 풍혈이 있어요. 이 산 너머가 에, 동막골인데 동막골에 풍혈이 있어요. 이 바로 요 너머가 동막골이 있고 요 너머에 풍혈이 있어요. 풍혈은 뭐냐면 이 산 속에서 여름에는 찬바람이 나오고 겨울 바람에는 뜨거운 바람이 나옵니다. 그것이 풍열이에요. 그게 바로 여기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그 화산지대다 보니까 이러한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제가 이거 꼭 이 댐이 붕괴된다 이런 걸 경고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이 가능성도 있는 거거든요. 또 한 가지는 그때 이러한 위험성을 이 댐을 건설할 때 위험성을 여러 측면에서 제기를 했었는데 이 건설 주체 측에서 한 번도 명확하게 답변을 해준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의문을 갖고 의심을 하는 겁니다. 지금 벌써 이거 만든 지가 오래됐는데 지금 와서 이런 방송을 한다는 것도 우스운 얘기지만 그러나 이미 벌써 이 대홍수가 있었던 것도 벌써 30년이 됐어요. 1996년에 수해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26년이면 딱 30년 됐거든요. 그러면 30년 주기 정도로 대홍수가 일어나더라고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러면 또 대홍수가 일어날 수 있는 시기가 또 왔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그래서 걱정이 돼서 이런 방송을 또 하는 거예요. 지금 먼저 번에
현대건설에서도 이러한 그 화산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댐을 만들었는데 그래서 두 번이나 무너졌죠. 그러면 세 번째는 괜찮을 것이냐? 당연히 괜찮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걱정되는 부분도 있어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첫째 이제 걱정이 바로 이런 겁니다. 개혼약수 같은 거. 야, 이거 이제 이걸 주상절리 절벽이라고 하는데 이거 화산지대에서 있는 이 제주도에 이런 게 있죠. 그리고 이제 이런 그 주상절리 석벽에서 이제 있는 현상인데 이 절벽 중간에서 이렇게 샘물이 쏟아져 나와요. 근데 여기를 이 샘물이 여기를 넘어서 여기를 훨씬 넘어서 이 그 댐 상류까지 물이 찼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 그 수압에 담긴 물이 이 거꾸로 가겠죠. 그럼 그 물이 어디로 가죠? 그 물이 바로 조금 아까 얘기했던 이 성산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 이쪽으로. 그 이쪽에 그 이 동공을 통해서 이 강물이 글로 통한다 그러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거든요. 제가 이 지역을 모르면 제가 연초 출신이 아니고 파주에 살지 않으면 이런 걱정할 필요도 없고 또 그 걱정할 필요도 없지만 제가 어려서부터 살면서 보고 들어온 것이 있기 때문에 걱정돼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 속에 이 호박돌 같은 돌로다가 이 산이 만들어져 있어요. 물론 전체는 다 아니겠죠. 근데 거기에 물이 거꾸로 흐른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다. 어떤 일이 생길지. 제가 그런 걸 봤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참고로 요 위에 그, 그, 저 호수가 아니 예, 그 지금 이 산 너머에 예, 이제 이런 풍열이 있어요. 이 풍열이라는 게 창성에도 있고 홍천에도 있고 진안에도 있고 이제 청송에도 이런 얼음골이 있고 여름이 되면 얼음이 얼어요. 지금 그 아까 제가 저기 얘기해서 이 돌산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돌이 이렇게 쌓였어요. 이 저 풍열 안에 겉에는 흙이 잠깐 있는데 풍열 안에 파보면 이렇게 돌이에요, 안에가. 제가 이제 풍열 동굴을 들어가 봤거든요. 이런 돌들이에요. 이런 돌들. 여기도 풍열에다가 이렇게 저기 이렇게 시원하게 한 곳을 이렇게 맹기려 놨는데 이렇게 돌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반대편에서 물이 높아지게 되면 이 거꾸로 이쪽으로 물이 흘러나오지 않을까. 뭐 속은 확실히 알 수가 없지만 걱정스러운 바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물론 괜한 걱정일 수도 있지만 위험성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풍열이라는 것은 여름에는 얼음이 얼고 찬바람이 나옵니다. 아주 뜨거운 7, 8월이 되면 손가락으로 이렇게 땅을 파면 거기에 얼음이 나와요. 그만큼 얼음이 없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거기에서 더운 바람이 나와요. 그래서 이 풍열 있는 데는 눈이 다 녹습니다. 거꾸로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풍열은 주로 화산 지역에서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댐을 만드는 이 지역이 이 화산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걱정을 하고 이런 우려를 하는 거죠. 이런 개온약수 같은 이런 물구멍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 옆에 있는 산을 통해서 거꾸로 흘러갔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까? 그러한 걱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한탄강 댐에 이건 제가 그 댐 이 공사하기 전에 제가 이 반대하는 의견을 신문에도 냈고 그 언론 또 다른 그 이, 이
공개적으로 이렇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 측이나 이 시공 측에서 이거에 대한 명확한 답을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들이 자신이 없어서 얘기를 안 하는 건지 또 뭔가 감축이 있어서 얘기를 안 하는 건지 걱정이 돼서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이 각성을 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런 방송을 하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여기가 연천댐, 군남댐입니다. 여기가 한탄강댐이고요. 근데 한탄강댐 있는 자리에 외정시대 때 여기다가 그 댐을 만들려고 시작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댐을 만들려고 시작을 했는데 그 댐을 만들려고 이 강바닥을 시추를 해봤거든요. 근데 시추를 어느 정도 하니까 물이 갑자기 한탄강 물이 거꾸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 그 돌바닥 밑으로 이제 물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일본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이게 물이 어디로 흘러가나 보려고 여기다 디젤 있죠. 저 연료. 디젤에다가 먹물을 타가지고 여기다가 같이 타서 보낸 거예요. 여기서. 그랬더니 이 먹물이 관인면, 요 위에가 관인면이거든요. 관인면 중리에 한탄강 그 이 상류 쪽으로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래쪽에서도 물이 나오고. 그래서 이거 속이 비어서 이 그 물이 이렇게 거꾸로 흐르고 이 동공이 있구나.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이 동공 때문에 이 공사를 중지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언론에다 낸 겁니다. 이때 이때 당시 생존해 계셨던 고 유원남 옹, 그때 당시에 93세였었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이 유원남 선생은 일제 시대 때 젊었을 때 그 어린 시대죠. 그때 당시 농지개량 조합에서 근무하면서 땡 공사에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그 유원남 옹이 이 말씀을 증언을 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일제가 이 자리에서 이 시추하고 하는 모습들을 사진을 그때 보여주셨어요. 그걸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그때 사진도 찍어오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 그래서 이것들을 이 유원남 선생이 각 언론사 경기도에도 이거 보내고 그다음에 연천군에도 보내고 했지만 그 정부는 모른 척하고 그냥 다 무시하고 이 공사를 한 거예요. 이거에 대한 얘기 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나는 이 지역에서 이 지리를 알다 보니까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나도 이제 그 신문에도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거를 안 했으면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댐을 맹기면 좋죠. 근데 붕괴되면 안 되잖아요. 붕괴되면 더 커지는데 지금 이 댐이 이게 3억 톤입니다. 3억 톤이 넘는데 만약에 이 물이 터졌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때 96년도, 99년도에 그 3천만 톤, 그 4천만 톤 그 되는 그 작은 댐에서 그 터진 것도 아래지역에 그런 큰 영향을 미쳤는데 이 3억 톤이 무너졌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어떻게 되겠나? 파주 연천 지역은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이 댐이 예, 다행히 그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참 좋겠지만 만약에 이런 동공이 있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생겨서 나중에 진짜 붕괴를 하게 된다면 그때는 어떡하겠습니까? 그때는 이때 당시에 무단으로 이런 공사를 한 정부가 책임을 질까요? 죄 없는 백성들만 피해를 보게 되죠. 저는 이런 얘기를 할 적에 근거 없는 얘기를 안 합니다. 제가 그동안 다 연구하고 사실을 확인을 해본 결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일제시대에도 헐라루다 중지했던 이런 내용들을 에, 얘기를 해도 말도 듣지 않고 그대로 이걸 시행을 한
정부와 대림 건설을 하고 이 사업을 추진했는데, 이 사람들이 저 포천 국회의원을 한 이 의원이 얘기한 대로 1조, 2조를 왜 여기다 퍼 보여야 되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 양반 얘기가 일리가 있어요. 그냥 그 하상에 퇴적된 거 뚫어주고 그렇게 하면 되지. 이 댐 맹글어서 또 터지면, 그리고 그 막대한 돈을 왜 여기다 퍼붓냐, 이제 그런 얘기거든요. 그분 얘기가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기왕 만들어 놓은 거 허르라고 그럴 수는 없는 거고, 기왕에 만들었더라도 이런 우려를 해서 다시 문제가 생기지 않을는지 다시 한번 다 같이 걱정하고 그러한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댐 붕괴를 우려하는 이유가, 지난 100년간 이런 대홍수가 96년, 99년 같은 대홍수가 13번이나 발생했어요. 그리고 주기를 보면 지금 또 그 올 시기가 됐어요. 그리고 지난 2번은 댐 붕괴할 적에 그 콘크리트가 붕괴한 것이 아니고 댐의 측면, 그 옆구리 흙 있는 부분이 터졌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다는 얘기예요. 화산 지역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 한탕홍 댐 이 지역에는 동굴이 많은데, 홍수가 높아지면 동굴로 역수해서 다른 곳이 붕괴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요거 5번 얘기는 조금 아까 드린 얘기예요. 농지 일제 시대 때 농지에서 그 댐 공사를 하려고 하다가 포기했다고 그랬잖아요. 이래서 안 한 겁니다. 그리고 이 풍열이 있는 산, 그 산 자체에 구멍이 바람이 통하는 산인데, 거기에 이 바람은 통하는데 물은 안 통할까요? 여기가 돌산인데. 그래서 우려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7번째로, 여기서 이 다락대 훈련장이라고 유명하죠. 바로 이 지역이 다락대 훈련장이에요. 여기 5, 6km 정도 떨어졌죠. 한 3에서 5km. 근데 이 지역에도 유탄이 가끔 떨어진답니다. 그런데 여기 유탄이 떨어지면 예를 들어서 만수기 시대 때 이 유탄이 이 댐에 맞았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대형 사고 터지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그때 당시에 그 우려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댐이 안전하게 잘 운영되기를 바라는 바도 크지만, 이러한 그 우려되는 부분들도 있으니 다 같이 관심을 갖고 관심 있게 좀 지켜보면서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하자는 측면에서 이 방송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만 마칠까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 댐을 반대하던 그때 당시 그분들이, 이 한탄강 댐을 지니까 괴물이 되어버린 한탄강 댐, 이런 그 힘든 재앙이 시작된다고, 그래서 괴물이라고 이렇게 해서 이 광고를 한 일이 있어서 제가 올려봤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허영강 38문명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